네, 안녕하세요. 초보 채굴러입니다. 5월 4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한 주간 이더리움과 레이브는 크게 하락한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266만 6천원, 최저 220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1.1%였습니다. 5월 21일 종가 255만 2천원에서 5월 28일 종가 228만 7천원으로 한 주간 10.4%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33,000원, 최저 25,57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9.1%였습니다. 5월 21일 종가 26,350원에서 5월 28일 종가 29,050원으로 한 주간 10.2%가 상승했습니다. 레이브는 최고 약 38.57원, 최저 약 32.64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8.2%였습니다. 가격은 5월 21일 종가 38.8원에서 5월 28일 종가 34.07원으로 한 주간 12.2%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이더리움은 5월 22일 오전 9시 1.04페타에서 5월 29일 오전 9시 1.04페타로 일주일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22일 오전 9시 22.12테라에서 5월 29일 오전 9시 24.9테라로 일주일 동안 12.6%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브는 5월 22일 오전 9시 2.76테라에서 5월 29일 오전 9시 2.36테라로 일주일간 14.5%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이더리움과 레이브는 전주에 비해 난이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승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4.98페타, 최저 난이도는 13.77페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8.8%입니다. 5월 22일 오전 9시 기준 14.56페타에서 5월 29일 오전 9시 14.54페타로 0.2%가 하락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317.59테라, 최저 285.99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1%였습니다. 5월 22일 오전 9시 292.22테라에서 5월 29일 오전 9시 317.95테라로 8.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2,213, 최저 32,138을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31.3%였습니다. 5월 22일 오전 9시 39,862에서 5월 29일 오전 9시 33,921로 14.9%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이도가 하락한 이더리움과 레이브는 채굴량이 증가했으며 난이도가 상승한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더리움은 5월 22일 오전 9시 0.0107개에서 5월 29일 오전 9시 0.0108개로 일주일 새 0.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22일 오전 9시 0.6601개에서 5월 29일 오전 9시 0.6088개로 한 주 동안 7.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이브는 5월 22일 오전 9시 1261.6468개에서 5월 29일 오전 9시 1483.7537개로 한 주간 17.6%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입니다. 채산성 순위는 전주에 비해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1위는 여전히 이더리움 톤 듀얼 채굴이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 3위에는 이더리움, 4위에는 레이븐, 5위에는 코르텍스가 차지했습니다. 1일 채산성의 경우 레이븐과 코르텍스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8월 병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2.0 체인에서 블록 7개가 미스가 발생해서 블록이 재배치되는 등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일정대로 자급증명, 즉 POS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POS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의가 되고 있는 난이도 폭탄 도입 역시 최근 열린 회의에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고객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을 38,00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있었던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은 대량 매도 상황에 가까웠지만 앞으로는 시장 전반에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JP모건의 투자 전략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비상장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가격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화폐는 부동산을 넘어 선호되는 대안자산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달러 발행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디지털 달러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레이엘 브레이나드 연준 부의장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경우 달러의 세계적인 지배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1월 디지털 달러 발행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했으며 최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글로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가상화폐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벌어진 테라 루나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오리 기에바 IMF 총재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피라미드 사기라며 가상화폐가 금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프랑스와 빌루르와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으며 투기적인 자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관련 종사자들은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CB는 가상화폐가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CB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생태계가 보여주는 현재 성장 속도가 유지된다면 금융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화폐 시장 간 통합으로 레버리지 및 대출 활동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4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잡음으로 계속해서 답답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모든 채굴러들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